서울 외곽의 어느 골목길, 김은주 할머니는 낡고 무거운 자루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주름이 깊게 새겨진 얼굴, 허름한 옷차림, 그리고 발이 달아해진 슬리퍼. 한눈에 보기에도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저 자루 안엔 뭐가 들었을까?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어디 가는 거지? 지나가던 사람들은 할머니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속삭였다. 하지만 김은주 할머니는 그런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담겨 있었다. 바로 서울 시내 중심에 있는 대형 은행이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선 김은주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다. 대리석으로 꾸며진 화려한 내부,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 그리고 대기 중인 손님들. 모든 것이 할머니의 낡은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그 순간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다. 저 할머니가 여기엔 왜 왔지? 노숙자인가? 돈이나 구걸하러 온 거 아니야?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카운터로 걸어갔다.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루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직원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 돈을 입금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 자루 안에 돈이 들어있다고요? 할머니, 여긴 장난치는 곳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답했다. 돈이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요. 직원의 태도는 여전히 무례했다. 돈이 정말로 들어있다면 왜 이렇게 더러운 자루에 넣었나요? 이런 돈은 여기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대기 손님들까지 웅성거렸다. 저 할머니, 진짜 돈이 있다고? 설마. 그냥 쫓아내는 게 나을 텐데. 직원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알렸고, 관리자가 나타나자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다. 관리자는 할머니를 보고 혀를 차며 말했다. 할머니, 이 자루 안에 진짜 돈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농담은 그만하시고 자루를 들고 나가주세요. 그 순간 김은주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자루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에 약간 더러워졌지만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만원권과 5만원권 지폐가 가득 담겨 있었다. 모두 눈이 희둥그레졌다. 이게 진짜 돈이라고요? 관리자는 당황하며 급히 태도를 바꿨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네요.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은주 할머니는 관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은행에 제 돈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볼게요. 그녀는 낡은 자루를 다시 메고 천천히 은행을 나섰다. 은행 직원들과 손님들은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골목길로 사라지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동안 모은 땀과 눈물이야.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맡길 순 없어. 이 장면은 김은주 할머니가 은행을 떠나는 모습으로 끝난다. 관객은 그녀의 강인함과 자존심, 그리고 수년간의 노력을 느끼며 다음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다. 할머니는 다른 은행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의 돈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날이 올까? 외면은 낡을 수 있지만 노력과 사랑은 빛을 잃지 않는다. 서울 중심가의 대형 은행은 항상 바쁘고 붐볐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반짝이는 유리창, 정장 차림의 직원들, 그리고 돈이 넘쳐나는 거래들이 오가는 공간이었다. 이곳은 김은주 할머니처럼 낡은 옷을 입고 허름한 자루를 메고 온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처럼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온 할머니의 모습을 본 은행 직원들은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초라한 모습은 화려한 은행 내부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대기 중인 손님들마저 그녀를 흘끗거렸다. 저 할머니는 왜 여기 왔지? 설마 돈이 있어서 온 건 아닐 거야. 김은주 할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카운터로 다가갔다.
그녀는 낡은 자루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 돈을 계좌에 입금하고 싶어요. 카운터 직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자루를 내려다봤다. 이 자루 안에 돈이 들어있다고요? 무슨 돈이길래 이런 상태로 가져오신 거죠?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폐품을 모으며 평생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저의 전 재산이죠. 직원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여긴 그런 돈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이걸 처리하려면 더 깨끗하고 정리된 상태로 가져오셔야 해요. 할머니의 얼굴에 순간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돈은 깨끗하든 더럽든 그 가치는 같지 않나요? 저도 여기 고객이 될 자격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직원은 대답 대신 관리자를 불렀다. 관리자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자루 안에 진짜 돈이 있다고요? 농담하시는 거죠? 우리 은행은 이런 돈을 처리하기엔 너무 고급스러운 곳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자루로 향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루를 열어 보였다. 안에는 만원권과 5만원권 지폐들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먼지로 인해 약간 더러워 보였지만 전부 진짜였다. 직원들과 관리자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다. 관리자는 당황한 얼굴로 태도를 급히 바꿨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저희가 상황을 오해했습니다. 바로 입금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은주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돈은 내 전 재산이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제 돈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은행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루를 메고 천천히 은행 문을 나섰다. 문 밖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평생을 아끼며 모은 이 돈은 소중한 손녀의 미래를 위해 쓰일 거야. 나를 무시하는 곳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곳에 맡길 거야.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은행 문을 나서는 김은주 할머니의 뒷모습으로 마무리된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관객은 그녀의 강인함과 자존심에 감동하며 할머니가 과연 어떤 새로운 여정을 펼칠지 궁금해한다. 그녀가 찾을 다음 은행은 과연 그녀를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노력과 사랑에 있다. 김은주 할머니는 은행 직원과 관리자의 차가운 말과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낡고 무거운 자루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가만히 입을 열었다. 이 자루 속에는 내 평생의 노력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처리할 수 없다면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흥미와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봤다. 설마 진짜 돈이 들어있을까? 저 자루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자고. 할머니는 천천히 자루를 열었다. 안에서는 먼지가 약간 날렸지만 곧 모두가 숨을 멈췄다. 자루 안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만원권과 5만원권 지폐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은행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관리자는 눈을 크게 뜨고 자루 안의 돈을 바라보았다. 이게 다 진짜 돈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옆에 있던 직원도 입을 틀어막으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런 돈을, 폐품을 팔아서 모았다고요? 관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태도를 급히 바꿨다. 그는 허리를 약간 숙이며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입금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의 VIP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김은주 할머니는 관리자의 말에 미소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며 차분히 대답했다. 이 돈은 내 삶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곳에 내 무게를 맡길 수는 없어요. 할머니는 자루를 다시 닫으며 잠시 먼 곳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지나온 세월의 그림자가 어렸다. 이 돈은 내 아들이 떠난 뒤 손녀를 위해 모은 거예요.
매일 폐품을 모으고 손이 다 갈라질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깨끗하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이 돈에는 내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은행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주변의 대기 손님들도 조용히 숨을 삼키며 그녀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김은주 할머니는 낡은 자루를 다시 어깨에 메고 은행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의 크기나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엔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녀는 천천히 은행을 떠났다. 남겨진 사람들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할머니가 햇살이 비치는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다. 관객은 그녀의 강인함과 사랑, 그리고 자존심에 감동하며 다음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다. 그녀는 새로운 은행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돈으로 손녀를 위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까? 은행을 떠난 김은주 할머니는 골목길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무거운 자루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사람들의 냉대와 차가운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뒷모습은 무엇인가를 단단히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길을 걸으며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서서 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고 손바닥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자루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속삭였다. 이 안에 내 인생이 들어있어. 내 아들을 떠나보내고 손녀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 무거웠지만 그만큼 행복했어. 할머니는 자루를 다시 메고 주변의 가게를 스쳐 지나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흘기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손녀만을 위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 작은 가게 앞에서 할머니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할머니의 자루를 유심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이 자루에 뭐가 들어있나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김은주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고맙구나. 하지만 괜찮단다. 이건 내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이야. 손녀의 꿈을 위해 모은 거지. 그 말을 들은 젊은 여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젊은 여성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었다. 내가 갔던 은행은 나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어. 내가 이 돈을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지.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을 것 같구나. 젊은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은행을 찾아서 손녀분의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맙다, 아가야. 내가 말한 그 희망, 내가 믿어도 되겠지?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할머니가 젊은 여성과 함께 다시 길을 걷는 모습으로 끝난다. 이번에는 그녀의 손에는 자루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함께 들려 있었다. 관객은 그녀의 강인한 삶과 새롭게 찾아온 희망에 감동하며 그녀와 손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한다. 희생과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이 또 다른 희망의 문을 열 수 있다. 젊은 여직원의 도움으로 김은주 할머니는 마침내 따뜻하게 맞아주는 작은 은행을 찾았다. 이전에 받았던 차가운 시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직원들이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할머니, 이 돈은 정말 귀중한 것 같아요. 평생 모아오신 거라니 저희가 책임지고 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직원이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김은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루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녀는 지폐를 하나씩 꺼내며 차분히 말했다. 이 돈은 내 손녀를 위한 거야. 그녀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 이 돈은 나에게는 희망이고 그녀에게는 미래야. 직원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의 태도에는 진심 어린 존중과 공감이 담겨 있었다. 입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은행의 매니저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손녀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 손녀는 항상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어. 사람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어. 그녀의 말에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할머니의 손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은주 할머니는 작은 우체통에서 손녀가 보낸 편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할머니, 저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는 꼭 할머니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랑해요, 할머니. 편지를 읽는 동안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혼잣말로 속삭였다. 내가 이렇게 늙었어도 내가 내 삶의 빛이다. 너만 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은행을 방문해 손녀의 등록금을 송금했다. 그녀는 은행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며 마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폐품을 모으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할머니가 작은 길을 따라 걸어가며 손녀의 미래를 상상하는 모습으로 끝난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희망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희생과 사랑은 어떤 시련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더 큰 희망이 된다. 관객은 김은주 할머니와 그녀의 손녀가 함께 이룰 미래를 상상하며 사랑과 희생의 진정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게 된다. 어느 맑은 아침, 김은주 할머니는 은행에서 손녀의 등록금을 송금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좁고 낡은 방 안에는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벽에 걸린 작은 손녀의 사진, 갈라진 바닥 위에 놓인 낡은 책상, 그리고 구석에 쌓여 있는 폐품 더미.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노력이었고 그녀의 사랑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방 안에서 작은 전등을 켜고 손녀가 보낸 편지를 다시 펼쳐들었다. 할머니, 제가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꼭 할머니를 편히 쉬게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훔쳤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할미는 행복하단다. 다음 날 할머니는 조용히 마을의 작은 학교를 찾아갔다. 학교의 교장실에서 그녀는 정중히 물었다. 혹시 이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저는 배운 게 많지 않지만 손녀처럼 배움을 간절히 원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교장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아이들이 좋아할 겁니다.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마을 한쪽에 작은 방이 만들어졌다. 낡은 책과 필기구로 가득 찬 그 방은 할머니가 직접 꾸민 것이었다. 마을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할머니와 함께 글씨를 배우고 숫자를 익혔다. 할머니, 저희 글씨 제대로 쓴 거 맞아요? 그래,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꾸준히 하면 내 꿈도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자신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마당에서 폐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마당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자 손녀가 짐을 가득 든 채로 서 있었다. 그녀는 달려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왔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넌 이미 할미한테 가장 큰 기쁨을 줬단다. 이렇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손녀는 할머니와 함께 작은 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고, 손녀는 배움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이 함께 창문 너머로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끝난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짓는다. 내 삶은 너로 인해 빛났단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하자. 화면이 어두워지며 관객은 할머니와 손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다. 어느 늦은 저녁, 김은주 할머니는 마당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손에는 그녀가 평생 동안 아끼고 모았던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손녀와 함께 웃고 있는 과거의 자신이 담겨 있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그 아이도 자라서 나보다 더 큰 세상을 만났을 텐데 잘하고 있겠지?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편지지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글을 적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우리 손녀에게. 내가 없는 이 집은 가끔씩 너무 조용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할미는 참 든든하단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달려가길 바란다. 그 길이 힘들어도 할미는 늘 여기서 널 응원할게. 언제든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으로 널 맞아줄 거야. 사랑한다. 나의 자랑스러운 손녀야. 할머니는 편지를 써 내려가며 눈시울을 붉혔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나서 그녀는 편지를 조심히 봉투에 넣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다. 문이 살짝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문 앞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오랜만에 돌아온 손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제가 왔어요. 더 이상 할머니 혼자 계시게 하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렇게 돌아와줘서 할미는 너무 고맙다. 넌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란다. 그날 밤, 할머니와 손녀는 마당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오랜 대화를 나눴다. 손녀는 도시에서의 삶과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할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이야기했다. 할머니, 제가 도시에서 배우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인내였어요. 제가 할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넌 이미 충분히 강해졌단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준 것만으로도 할미는 더 바랄 게 없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별빛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끝난다. 손녀는 결심하듯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할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꼭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그래, 내 아이야. 난 내가 어디에 있든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이야기는 할머니와 손녀의 웃음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별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난다. 관객은 두 사람이 만들어갈 미래와 그들의 깊은 사랑을 상상하며 가슴 뭉클한 여운을 느끼게 된다. 어느 늦가을 저녁, 김은주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과 작은 집을 부드럽게 감쌌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고, 사진 속에는 어린 손녀와 함께 찍은 행복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이때가 참 좋았지. 할머니는 사진을 넘기며 속삭였다. 그녀의 손길은 사진 위를 천천히 스치며 추억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손녀가 보내온 편지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한 봉투를 꺼내 열었다. 할머니, 저는 지금도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모든 것을 잊지 않아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꿈을 꾸는 법조차 몰랐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할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예요.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꾹 참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내 아이야. 그녀는 편지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릴게. 언제 돌아오든 상관없어. 그날 밤, 할머니는 별빛 아래에서 마당에 앉아 있었다. 고요한 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의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손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달려와 할머니를 와락 안았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너무 늦었죠? 이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으며 흐느꼈다.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넌 내 기다림의 이유였단다. 그날 밤, 할머니와 손녀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손녀는 도시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배운 것들, 그리고 할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말했다. 할머니, 제가 이제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게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그렇게 살아가렴.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늘 너를 응원할게.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손녀가 집 밖에 작은 텃밭을 정리하며 할머니와 함께 미소 짓는 모습으로 끝난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대화가 조용히 흐르며 관객은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다.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며 세대를 넘어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진다. 관객은 두 사람이 보여준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슴에 새기게 된다. 어느 늦가을 저녁, 김은주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과 작은 집을 부드럽게 감쌌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고, 사진 속에는 어린 손녀와 함께 찍은 행복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이때가 참 좋았지. 할머니는 사진을 넘기며 속삭였다. 그녀의 손길은 사진 위를 천천히 스치며 추억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손녀가 보내온 편지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한 봉투를 꺼내 열었다. 할머니, 저는 지금도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모든 것을 잊지 않아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꿈을 꾸는 법조차 몰랐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할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예요.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꾹 참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내 아이야. 그녀는 편지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릴게. 언제 돌아오든 상관없어. 그날 밤, 할머니는 별빛 아래에서 마당에 앉아 있었다. 고요한 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의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손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달려와 할머니를 와락 안았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너무 늦었죠? 이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으며 흐느꼈다.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넌 내 기다림의 이유였단다. 그날 밤, 할머니와 손녀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손녀는 도시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배운 것들, 그리고 할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말했다. 할머니, 제가 이제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게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그렇게 살아가렴.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늘 너를 응원할게.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손녀가 집 밖에 작은 텃밭을 정리하며 할머니와 함께 미소 짓는 모습으로 끝난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대화가 조용히 흐르며 관객은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다.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며 세대를 넘어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진다. 관객은 두 사람이 보여준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슴에 새기게 된다. 늦가을의 한밤중 김은주 할머니는 마당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손녀와 함께 웃고 있는 과거의 행복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참 좋았던 시절이었지. 그때가. 할머니는 사진 속 손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방 안으로 들어온 할머니는 서랍 속에서 낡은 편지지를 꺼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조심스레 펜을 들어 손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우리 손녀에게 내가 멀리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할미에게는 큰 위로란다. 할미는 언제나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할미는 변함없이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사랑한다, 내 아이야. 할머니는 편지를 다 쓴 후 그것을 봉투에 넣고 살며시 서랍 속에 넣었다. 그녀는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잘 있으면 그걸로 됐단다. 그날 밤 할머니가 잠들 준비를 하려던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의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다. 문을 열자 손녀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밝은 미소로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손녀를 와락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 아이야,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너만 괜찮으면 그걸로 할미는 충분해. 그날 밤 할머니와 손녀는 마당의 의자에 나란히 앉아 별빛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게 이어졌다. 할머니, 제가 도시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넌 참 잘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삶은 더없이 빛난단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끝난다. 부엌의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퍼진다. 그러나 카메라는 서랍 속에 놓인 보내지 못한 할머니의 편지를 비춘다. 할머니는 더 이상 그 편지를 손녀에게 전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손녀와 함께였기 때문이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별빛처럼 늘 우리 곁에 머물며 길을 비춘다. 이 결말은 관객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할머니와 손녀의 사랑이 시간과 거리를 넘어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암시한다.